아마 조금은 알긴 알 텐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항상 네가 있잖아, 화학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잖아. 근데 내 보면은 네가 좋아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정의. 뭐 화학에서 중화 반응이라는 게 뭐 문제 푸는 거 말고 중화 반응이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도 학생들이 약간 되게 이런 말들을 되게 얕잡아 본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냥 합집합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합집합은 이거야 해서 합집합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 보면은 봐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 달라 보이지 문제가. 그치? 그래. 그러니까 항상 정의를 잘 봐야 돼. 이것도 합집합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치? 네가 좋아하는 과목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자, 합집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합집합은 A 합집합 B가 되는 거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하고 여기에 있는 들어있는 원소들 모두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또는 그냥 우리는 합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싹 다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합집합이라고 불러줘. 그 정의 자체를 잘 봐야 돼. 이게 뭐야?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지. x 바 이렇게 상우선. 자, 이게 x를 원소로 갖는다는 뜻인 거야. x를 원소로 가져. 그런데 뒤에다가 뭐 한 거야? x의 조건을 제시한 거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조건 제시법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b를 원소로 가져.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 합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교집합이라는 것은 x는 a 그리고 and, 여기는 or, 여기는 and, x는 b에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들어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동시에 들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선생님 다 알아요. 그래, 아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강조하냐면은 이런 표현들 잘 봐두라고. 알았지? 이 표현들을. 자, 783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냥 단순하게 빨리빨리 문제 풀고 넘어갈 거니까 이번 시험 문제 뭐 1번 정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되겠죠. 자, A집합은 현재 저렇고 B집합은 저렇고 C집합은 저런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12할 짝수니까 다 적어. 그냥 2, 4, 6, 8,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10인데 얘가 다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되려면은 n은 뭐가 돼야 돼? 12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x는 그러면은 x도 12의 약수가 된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B집합은 1, 2, 3, 4, 6, 12가 B집합이 되는 거고. 이 됐습니까? 자, C집합은 3의 양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3, 6, 9, 12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1번부터 쭉 하시면 되겠죠. 자, A 교집합 B니까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찾아볼래? 그랬으니까 2하고 4하고 6밖에 없어. 얘 맞습니다. B 교집합 C니까 얘랑 얘랑 겹친 거 찾아볼래? 그래서 3, 6, 12가 있어. 3, 6, 12 맞습니다. 세 번째 거는 A 교집합 B.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것은 아까 구해놨거든요. 2, 4, 6이라고. 2, 4, 6과 C가 겹친 거 찾아볼래? 여기 2, 4, 6과 겹친 거 찾으래. 6밖에 없지. 그렇지? 얘도 맞는 거야. 자, 여기 여전히 246이야. 246과 C랑 합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다 246 합해가지고 겹치는 원소는 하나만 적어야 되거든요. 2, 3, 4, 6, 9, 12. 이것도 맞아. 그럼 마지막에 틀렸겠죠. 자, A야 집합 B래. 그럼 A야 집합 B니까 얘랑 얘랑 합해야 되니까 이거는 적자. 그럼 1, 2, 3, 4, 6, 8, 10, 12가 A야 집합 B인데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찾아볼래? 그랬으니까 3 겹치고 6 겹치고 12 겹쳤지. 9는 안 겹쳐 있네요.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자, 이해되죠? 784번 문제 풀어볼까요? 84번. 다 됐어? 자, 이제 다음 유형이야.
자, 집합에서 서로서를 얘기하는데 서로서는 A 집합하고 교집합, B 집합이 왜 이렇게 작게 썼어?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서로서 관계라고 불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집합에서 서로서라고 불러줍니다. 소로소. 교집합이 없는 것들이 되죠. 자, 봐봐봐. 만약에 A 집합이랑 교집합이랑 그러니까 A 집합이랑 공집합이야.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서 관계가 맞아. 그치? 왜냐면 얘랑 얘랑 교집합은 뭐가 나올까? 공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뭐가 된다고?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을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지. 그치? 자, 두 집합이 서로서일 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789번 문제 봅시다. 789번.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서인 한번 찾아볼래? 그랬으니까 여기는 짝수야. 그러면 얘는 약수가 3개인 자연수거든요. 약수가 3개인 자연수. 약수가 3개인 자연수가 뭐 있을까? 약수가 3개인 수. 약수가 3개인 수. 딱 떠오르는 거 빨리 얘기해봐봐. 9 있지, 9. 좀 더 있나? 떠오르는 거? 9 말고 더 없나? 4 있지, 4. 좀만 더 있나? 좀 더 찾아볼 수 있나? 16? 아닌 것 같은데? 25. 뭐인 것 같아? 제곱수. 근데 16 빠졌잖아. 그럼 제곱수는 아닌 것 같은데? 16 빠졌잖아, 그치? 뭐냐면 소수의 제곱수야, 소수의 제곱수.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짝수라고 돼 있고 여기 약수의 개수가 3개인데 현재 얘 때문에 얘랑 얘는 서로서가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유리수고 얘는 실수니까 얘랑 얘는 교집합 당연히 존재하죠. 유리수 실수는. 자, 여기는 현재 자연수니까 얘가 1하고 5하고 25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얘는 1하고 7하고 49를 말하고 있으니까 얘와 얘 교집합 1 존재하지. 자, 4번 2의 배수 3의 배수니까 6 있죠. 6. 그치? 안 돼. 자, 5번 같은 경우는 현재 얘 자연수라 되어 있으니까 애에다 자연수 하나씩 넣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4 1 넣어주면 4 2 넣어주면 7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10 뭐 이렇게 커지는 애야. 그 밑에 거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x-2하고 x-3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B집합은 2하고 3밖에 없고 어쨌든 얘와 얘는 그럼 교집합이 없겠네요. 그래서 서로서가 5번이 정답이야. 자, 790번 문제. 790번 문제. 경우의 수 할 줄 아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혹시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 풀 줄 아나?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 이런 것들. 이거 봐봐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하고 2하고 3이 있어. 얘들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인지 압니까? 부분집합 개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이번 시험에 나왔을 텐데. 그렇지? 이거 부분집합들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부분집합들은 봐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하나짜리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소 2개짜리 원소 2개짜리는 뭐가 된 거야? 1, 2, 1, 3 1, 2, 3 마지막으로 원소 3개짜리인 거 1, 2, 3 다 들어있는 거. 그 중에서 얘를 제외한 요만큼만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 얘가 3개 있으니까 몇 개였냐면은 이게 2의 세제곱개야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원소의 개수가. 이해되니 이거? 기억 안 나니? 자, 이거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여기 아닌가? 잠깐만. 개수 구하는 게 앞에 시험범위 들어갔을 텐데. 내가 정확히 지금
앞에 있었을 텐데. 맞아.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앞에 있었어. 앞에 나온 내용 맞아.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앞에 나왔던 내용인 거 맞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A1, A2, A3, AN까지 있잖아. 그럼 얘들의 부분집합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소가 몇 개 있어? N개 있잖아. 그래서 2의 N가지가 나와 라고 해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모르면 지금 알아야 돼. 알았지? 얘들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이 이거야. 되겠어? 근데 이건 공식이야. 공식인 거고 이해를 시켜줄게. 잘 들어봐봐. 경우의 수를 잘 못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봐봐. 여기에 있잖아. 이 집합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런 애들을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이 되겠지? 그럼 봐봐.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야. 2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야. 3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지. 그럼 1의 선택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가지.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1의 선택이 2가지. 2의 선택 몇 가지야? 2가지. 3의 선택 몇 가지야? 2가지. 그런데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해서 만들어진 게 얘지. 그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동시에 발생하면 그걸 다 어떻게 곱한다고 했지. 곱의 법칙이라고 했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은 1도 안 넣었고 2도 안 넣었고 3도 안 넣으면 얘가 되는 거야. 1은 넣고 2는 넣지 않고 3도 넣지 않으면 얘가 되는 거야. 1, 2, 3 다 집으면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해주면 놓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야? 2의 3제곱이잖아. 그치? 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마지막 결과만 외워서 얘는 2의 3제곱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봐봐. 얘가 이해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어. 우리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일이 반드시 포함된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부분집합 중에서 일단 봐봐. 1이 포함된 거는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 나왔어? 내가 나왔지. 그치?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아주 쉽게 풀 거야. 자, 1이 반드시 포함되라고 돼 있잖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얘를 넣을지 말지 선택, 넣을지 말지 선택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1을 넣으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넣으면 되는 거지. 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잘 봐. 얘는 넣는 걸로 선택된 거야. 그 얘는 선택권이 한 가지야.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 2가지야. 그래서 2 곱하기 2. 4가지야. 이 되겠어? 근데 만약에 1이 포함되지 말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빼고 시작하면 되겠지. 얘도 선택권이 다시 몇 가지? 한 가지야. 얘는 빼기로 결정한 거야. 얘는 넣을지 말지 결정하면 되겠지. 몇 가지 나올까? 4가지 나오겠지. 봐봐봐. 여기 1 안 들어있잖아. 4가지. 여기까지 동의돼? 이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응용하면은 자, 원소가 갑자기 10개가 돼버렸어. 알았지? 여기에서 는 포함되고 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 문제를. 그럼 봐봐봐. 쉽게 생각해. 얘는 넣을 거고 얘는 넣을 거야. 됐지? 얘는 안 넣을 거고 얘는 안 넣을 거야. 그럼 나머지 5는 넣을지 말지. 5, 6, 7, 8, 9, 10은 다 뭐 하면 될까? 넣을지 말지. 그러니까 선택권이 2가지씩 있는 거지. 이 됐어? 그래서 몇 가지가 된 거야? 2의 6제곱까지 나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네가 아마 이거 봤을 것 같거든요. 해설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그 교과서나 아니면 네가 뭐 어떤 인강을 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강의 나왔었을 것 같아. 분수의 개수는 2의 n제곱. 그런데 이 중에서 특정 원소 P개를 포함하지 않는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P. 특정 원소 Q개를 포함한다. 뭐 그러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Q. 뭐 이런 것들 아마 봤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내용 모르면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됐어 여기까지?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거 가지고선 잘 봐. 잘 봐봐.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야. 어떤 공식에 자꾸 치우치려고 하지 마.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얘와 서로소인 거 찾아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부분집합 안에는 얘와 서로소니까 여기 2하고 4 들어있으면 안 돼 이게 얘기지. 그 2, 4 안 들어있어야 돼. 그럼 2, 4 빼고 어떻게 하면 돼? 6, 8, 10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면 되지. 몇 가지 나와? 그렇지. 8가지 정답을 해서. 이 됐어? 원래는 좀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우선은 이렇게 하면서 좀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올림푸스 하면서 합시다. 알겠지? 자,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은 합집합이 했으니까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혹시 시험 범위가 끝까지가 될까? 그럼 우리 할 게 엄청 바쁘네. 너 시험 언제 보니? 12월 초에 보나? 11월 말에 보나? 12월 10? 아직 2달 있네? 네, 혹시 수학여행 가니? 수학여행 안 가니? 행사 뭐 없니? 없어? 그래? 알았어. 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할 건데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전체 집합인데 얘는 이제 유니버셜에서 앞글자를 따서 U라고 쓰는 거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야. 전체 집합인데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자어야. 한자어. A의 여집합이니까 여가 뭐냐면 남을 여를 써가지고 여백의 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전체를 보통 이렇게 그려줘. 얘가 전체 집합이 있으면은 여기가 A가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럼 A의 여집합은 이 밖에 있는 부분, 여기 밖에 있는 것, 여기를 A의 여집합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또 봐야 돼. 그럼 얘는 뭐냐면은 전체는 포함되지만은 A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렇지? 봐봐. 전체에는 속해 있지만은 여기에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는 것들. 여집합.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차집합. 그 차집합이라는 것은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이제 약간 이런 모양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애플 모양이야. 그래서 A 빼기 B를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은 딱 여기야, 여기. 만약에 A에서 B를 뺀다라고 하시면은 A랑 B랑 겹치는 원소는 빼고 겹치지 않는 원소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A 집합이 1, 2, 3, 4, 5야. 자, B집합이 4, 5, 7, 8 여기까지 돼 있어. 그러면은 A 빼기 B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건데 겹치는 것만 빼고 남은 애들. 그럼 겹치는 것만 빼고 남은 애들이니까 1, 2, 3이 남아 있는 거지. 그럼 반대로 만약에 B에서 A를 빼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얘를 뺄 거니까 겹친 애들 빼고 남은 애들이니까 4, 5 빠지고 6, 7, 8이 남는 거야. 6, 7, 8. 됐어? 당연히 얘랑 같지 않지.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A 빼기 B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B 빼기 A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애플 모양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차집합의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A에는 포함되지만은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B에 없는 거, B 이만큼에 있지 않는 거니까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이 차집합도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집합을 설명하면은 그럼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들이 되는 거야. 전체에서 A를 뺀 것. 됐지? 항상 여집합들은 전체에서 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 만약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전체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A 합집합 B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여집합은 전체에서 뭔가를 뺀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A 빼기 B 있잖아. A 빼기 B. 여기서 A 빼기 B는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같은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집합에 대한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실제로 이것도 그려보고 이것도 그려보잖아. 그럼 얘랑 같아 결과가. 알겠지? 증명은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외울 거야. 그래서 너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냐면은 만약에 요런 애가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애가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문제 잘 풀려. 집합 문제들은. 얘가 보이면은 얘로 바꿔보고 얘가 보이면은 얘로 바꿔보고. 알겠지?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두모르간 법칙이 나오는데 두모르간 법칙은 약간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이게 여집합. 얘들은 마치 얘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줘. A의 여집합 분배하고 B의 여집합 분배시켜줘. 단 여기 있는 애가 합집합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치? 여기 교집합이면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 좀만 더 응용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겨도 관계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더라도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되는 거야.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아까 위에서 이걸 건너뛴 것 같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것에 아닌 것이 될 거니까 그냥 다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야. 자기 자신. 여집합의 여집합. 이해되겠어? 그래서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B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잘 봐봐.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얘랑 얘랑은 자리 바꿀 수도 있어.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 혹시 이런 애들이 보이면은 이렇게 바꿔올 수도 있다고 했지. 얘는 이렇게도 되겠죠. 됐어? 얘가 이 모양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갖다가 뭐라 한다고?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이제 얘들 이렇게 분배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약간 외우는 게 낫거든. 참거진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되잖아. 포함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외워놔. 그냥 외워놔. 자리 바꾸고 얘가 그냥 맞다. 참이다야 참. 얘가 되면 얘도 맞아. 알겠지? 그냥 이렇게 외워놔야 돼. 그냥 A가 B에 포함되잖아. 그러면은 자리 바꾸면서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 그림으로 한다고. 그림으로. 한번 그림 그려줄게. 봐. 전체가 이렇게 있어. 그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쪽 그림이 이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이쪽 그림 그려볼게. 그 이쪽 그림은 뭐가 되냐면 B의 여집합이거든요. 그 B의 여집합이라면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이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주황색 부분이 무슨 색이야? 연두색 부분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외우면 돼.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되는 거야. 공집합의 여집합은 이해될까요? 생각해봐봐. 공집합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의 여집합은 전체. 봐봐. 공집합은 뭐라고 했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것이 아닌 것. 그건 나머지가 다 돼야 돼 그냥. 알겠어?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됐지?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나왔어. 봐봐. A 집합이 여기 있고 A의 여집합은 바뀌거든요. 얘랑 합했어. 그럼 뭐야? 전체지. 됐지? 그 다음에 이거야. 얘는 아까 교집합 봐봐봐. 항상 이렇게 생각해. 어떤 집합, 교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 이런 모양은 그냥 얘 빼기 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돼. 이해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A 빼기 A. 그러니까 A 빼기 A니까 뭐가 나와? 공집합이 되겠죠. 됐지? 자, 차집합의 성질. 차집합의 성질인데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 여기 했던 거고 근데 이 모양은 얘랑도 같은 거야. 그냥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그럼 A가 이만큼이거든. 근데 A 교집합 B가 요만큼이야. 요만큼. 이걸 뺐으니까 여기가 남겠지. 여기. 결과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까지는 결과가 다 똑같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 A와 집합 B에서 그 A와 집합 B는 여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만큼에서 B를 뺀 거랑 B는 이만큼 제꼈어. 그러니까 얘만 남겠지. 그렇지? 그냥 다 당연한 거야. 알았지? 이걸 갖다가 애써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좋아하는 화학 이해하듯이 이해하시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전체에서 A를 뺐으니까 A 여집합. 전체에서 A 빼고 나면은 A가 아닌 것들.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도 약간 외워두는 거야. 자, A에 있는 게 B에 싹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지. 그럼 A에서 B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A가 B에 포함된다가 되는 거지. B에서 A를 뺐는데 공집합이래? 그러면 뭐야? B가 A에 포함되는 거야. 됐습니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문제들 풀 수 있을 거야. 794번 문제 봅니다. 현재 전체 집합은 이렇답니다. A는 이렇고 B는 이렇대. 이건 네가 한번 풀어볼까? 794번 문제는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구했어? 구했으면은 795번 문제는 내가 풀어볼게 한번.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자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B의 여집합 구하고 A의 여집합 구한 다음에 빼도 되는데 우리 연산법칙 한번 써보자. 내가 아까 뺄셈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이 보이면은 이렇게 바꿔보면은 문제가 좀 잘 풀릴 거라고 했었잖아. 그치? 한번 해도 써볼게. 현재 얘 집합 빼기 얘 집합이잖아. 그럼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이라는 애는 자 B의 여집합 교집합 자 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된다는 게 보여? 이렇게 될까?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집합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해.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될까? 그럼 얘는 A 빼기 B 이렇게 봐도 될까? 그렇지. 얘는 A 빼기 B를 구하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딱 빼주면 될 거야. 뺐으니까 1, 2, 3, 6에서 1, 3, 5, 7, 9 뺐으니까 2, 6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2, 6 남았으니까 정답은 8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외우는 거야 그냥. 봐봐. 이거는 얘랑 자리 바꾸면서 얘랑 같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됩니다. 아까 내가 아까 외우라고 한 게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게 보이면은 뭐가 된다고 했어? 얘가 맞다고 했지 이렇게. 그치? 이런 느낌으로 얘도 똑같이 외우는 거야. B의 여집합 빼기 A 여집합은 그냥 A 빼기 B랑 같다. 자리 바꾸면서. 오케이? 결과치를 이렇게 외워두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올해는 조금 문제를 조금씩 더 풀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유형 4번으로 넘어갈게요. 욕심을 처음 계획한 대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갑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적으면 모르겠는데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긴 해. 지금 다른 반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 들어갔거든요.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집합하고 있잖아. 그치? 욕심 내려놓고. 자, 802번 문제야. 802번인데 드모르간 법칙이잖아. 드모르간 아까 설명했던 거. 드모르간 법칙. 어이구 왜 이래? 이거 나오면 이렇게 분배하듯이 하면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여기도 분배하듯이 하면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 자, 이거 가지고서 한번 해봅시다. 802번 문제야. 다음 9 이하의 자연수래. 그냥 1, 2, 3, 4, 5, 6, 7, 8, 9가 있는 거야. 근데 A에서 B를 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집합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그려 나와. 그 다음에 보통은 A랑 B랑은 보통 겹쳐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겹치듯이 그려. 근데 만약에 문제 풀다 보면은
안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수정하면 되긴 돼. 자, 봐봐. A에서 B를 빼면은 1,4가 된대. 그 말은 뭐야? 여기가 1이고 얘가 4가 된다 이런 느낌이야. 여기 안에 1,4 있다 원소가. 이 되겠어? 뒤에 옆에 봐봐. A 교집합 B가 3, 9가 있대. 그럼 여기 겹치는 부분에 3하고 9가 있어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드물어간 어떻게 쓸까?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보이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의 6하고 8이 여기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적었고 여기 적었고 여기 적었으니까 이제 적지 않은 애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다 채워진 거지. 자, 문제상에서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 집합 B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말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2, 3, 5, 7, 9를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803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803번. 3차 방정식 이거 풀 수 있나요? 3차 방정식. 조립제법 하는 건데.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제가 0 되는 걸 먼저 찾는 거지. 그치? 조립제법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구했는데 답이 안 맞아? 답이 안 맞아? 한번 같이 해볼까? 같이 해볼게. 자, 조립제법 먼저 해가지고 얘 0 되는 걸 먼저 찾아봤더니 1로 되는 것 같아. 조립제법이 1로. 그래서 이렇게 하죠. 1,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4, 마이너스 8을 1로 조립제법 해서 1, 마이너스 6, 플러스 8, 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x 마이너스 1 적고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야 8은 0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인수에 또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집합은 1, 2, 4야. A집합은 1, 2, 4야. 자, 이제 B집합도 인수분해 해주면은 15니까 3하고 5인 것 같아. B집합은 3하고 5야.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근데 12하의 자연수가 있잖아. 그럼 A 합집합 B는 1, 2, 3, 4, 5지. 그럼 그의 여집합은 뭐가 된 거야? 6, 7, 8, 90이지. 6, 7, 8, 90 다 더하시면 얼마나? 1, 2, 3, 4, 5 다 더하면은 15야. 맞아? 그 여집합은 1부터 10까지 합이 55인 거 알아? 그 55에서 15 빼면 되겠지. 그치? 40 나오면 되겠죠. 3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 근데 은민아 봐봐봐. 너 중학교 때는 어땠어? 중학교 때는 수학 잘 했어? 잘 나왔던 것 같아? 괜찮았던 것 같아?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 지금 내가 딱 수업을 딱 하면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수학은 있잖아. 이제 항상 수포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근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수학은 중학교 수학이랑 제 중학교 수학 빈틈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여기까지가 기초 과정이야 원래는. 이 기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과정이 이제 응용 과정이에요. 응용 과정. 근데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 약 10개월의 공백기가 있어. 그냥 10개월이라고 보통 약간 1년 반 정도, 1년이 아니고 하여튼 한 학기, 어쨌든 간에 그 공백기 있어.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순간 딱 이 문제의 문파인데 조립제법에 대해서 딱 얘기인데 배웠더지만 순간 딱 보니까 멈칫하지. 그치? 이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거야.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돼. 당연히 단기간에 해결이 안 돼. 만약에 네가 이번에 시험이 운이 좋아가지고 네가 생각보다 좀 더 잘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너의 실력은 전혀 올라간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봐봐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왜 내가 너한테 자꾸 복습을 하라고 하냐면은 이건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건 잊어버렸던 내용인데 지금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조직제법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복습을 하잖아? 그럼 네가 지금 원래는 앞에서 이만큼 생겼던 구멍이 이게 조금씩 메꿔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메꿔지는 거야. 여기 아직도 근데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지 이제. 근데 이 내용이 안 나와. 그리고 막 여기 내용들만 운 좋게 나왔어. 그러면은 운 좋은 거야. 그러면은. 근데 이 내용들 나오잖아? 그럼 또 망하는 거지 뭐 시험이. 이해되겠어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결국은 시간이 오래 가잖아? 여기도 언젠간 채워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과목이야. 그래서 난 네가 모르겠다. 네가 화학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1대1 솔직히 말하면은 1대1 과외는 있잖아. 잘하는 학생들만 1대1 과외를 하긴 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너희 고은고잖아. 너희 고은고 2학년에서 1등 하는 애는 여길 다니고 있어. 고은고 2학년에서. 걔는 방학 때만 나한테 와서 수학을 배우고 혹시 1대1 과외 해본 적 있어? 처음이야? 학원은 지금 수학 이거 말고 또 뭐 다니고 있어? 영어, 과학 다니고 있어? 지금 과학 선생님 혹시 잘생겼어? 그치? 너 그래서 과학 좋아하는 거잖아. 맞네. 지금 보니까 과학 선생님이 잘생겼네. 왜 맞지? 나 그냥 특이해서 한번 물어봤어. 과학 선생님이 잘생겼구나. 그러면 뭐 과학 좋아할 만하지. 아니 원래 학생들은 그렇지 않나? 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우리 어릴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뻤거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나보고 갑자기 내가 이름이 민성이 나한테 불러가지고 너한테 기대가 크대. 갑자기 나한테 왜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크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거야. 나 그때부터. 원래 그래 인생은. 자 잠깐만 쉬었다가 어쨌든 내가 한 말은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고 만약에 네가 중도에 포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 큰 변화는 안 생길 거야. 지금 당장은 알지? 근데 이번 방학도 지나가고 네가 그때까지도 계속 꾸준히 복습도 하고 그런 상태로 겨울 방학도 지나간다고 하자.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변화가 생겨.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때부터는. 네가 그 과정을 버텨낼 거면은 하는 거고 만약에 또 못 버틸 것 같잖아. 그러면 수포자 되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럼 그 순간이 되면은 자 잠깐만. 자 우리 계속 나갑시다. 다음 유형. 오늘 3시간 수업이잖아. 어때 지금 괜찮니? 좀 힘들면 얘기해봐봐. 만약에 오늘 3시간 수업 못할 것 같으면은 목요일 날도 시간은 돼. 목요일 날도 시간은 되긴 돼. 근데 네가 목요일 날 시간 안 되나? 목요일 날 돼? 어떻게 쭉 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은 한번 나눠볼까? 목요일 날도 하고? 목요일 8시부터? 8시부터. 좀 오늘 모의사 봤잖아 학교에서. 그치? 약간 좀 살짝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이따가 어머니한테 한 50분쯤 데리러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8시 50분쯤. 그래서 오늘은 그건 딱 얘기 끊고 목요일날 이제 1시간 정도 더 하고 시간이 더 되면은 지금 이제 네가 심각하니까 내가 좀 더 할 거거든 그냥 시간은. 그렇지 않겠니? 나도 있잖아. 봐봐. 나도 우리 강사들도 당연히 돈을 받고선 수업을 하긴 하지만은 너희가 성적이 올라야 기분이 좋아. 그건 당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더 하는 거는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 이제 유형 5번이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집합의 연산이라 나와 있는데 자 뭐 계속 벤 다이어그램 그래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나는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그냥 이게 연산해서 풀래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고 하면은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 법칙을 써가지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보면 돼. 그 걔네들이 1, 2, 5가 되는 거니까 현재 밴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는데 자, 이 밖에 그냥 1하고 2하고 5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교집합이 4, 9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A가 아닌 것 그러니까 A가 아닌 것이니까 여기 이 보라색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 2, 5, 6, 7이 있어야 돼. 근데 1, 2, 5는 여기 있다고 되잖아. 그럼 6, 7이 여기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을 다 여기다 치워 넣으면 되는 거야. 됐어? 12의 자연수였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자 집합이 완성됐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자니까 결국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였네. 그렇죠? 그래서 4, 6, 9, 7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풀이가 되는 거야. 실제로 집합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많이 풀어. 알겠지? 자 809번 문제 한번 해볼까? 809번. 그럼 됐어 이제? 응? 자 다음 장으로 갑시다. 유형 6번이야. 유형 6번. MBTI 뭐야? I야? 아 그래? 그럼 뭐 I인가 보다 그러면. 아니 원래는 E인데 이제 얘가 약간 수학이 약간 자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오늘 막 떨렸지 오기 전에. 아씨 혼나면 어떡하지? 혼나는 건 좀 아닌가? 너무 모른다고 약간 뭘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했었나? 그 사실 들었어? 아 그래? 네가 딱 왔는데 그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중학교 1학년이야. 근데 너랑 되게 닮은 거야. 들어오는데 그래서 엄청 닮아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자신감이 안 좀. 내 중학교 1학년인데 근데 걔가 심지어 내가 과외도 해줬어 얘는. 물론 이제 이렇게 과외한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과외해줘서 줌으로. 근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걔 18점 맞았어 수학을 걔가. 그래 너무 주눅 들지 마 알았어? 중학교 1학년 18점 맞았어. 되게 다양해 알았지? 너는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안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자 815번 문제 계속합니다. 뭐 따로 더 이상 뭐 설명이 따로 필요한 문제들은 아니라서 봐봐 이제 A가 저렇고 B가 이런데 봐봐 여기 뭔지 가려놨잖아. 근데 A 교집합 B가 0, 3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 그냥 여기하고 0, 3 들어있고 여기도 0, 3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교집합이 0, 3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는 0이 확실하지. 얘는 다 모르잖아 뭔지. 그러면은 얘가 1이니까 반드시 얘가 3이어야 되겠지.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그럼 두 가지 다 답일 수도 있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여기 원소들을 다 적어봐봐. 그럼 a 집합 원소들은 자 그냥 가로치지 않고 적자.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a랑 b랑 교집합이 0, 3이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탈락. 그래서 두 번째 a가 3이라고 하면은 자 a 집합 원소 다 적어봐봐. 그럼 a 때 a 집합은 0이랑 3이랑 5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a랑 b랑 교집합이 0, 3이 맞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a 집합은 0, 3, 5가 되는 거고 b 집합은 0, 1, 3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자. 그럼 얘랑 합해주면은 0, 1, 3, 5가 돼서 다 더하시면 1, 3, 5만 더하면 되겠지. 1, 3, 5 더해가지고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어볼까요? 됐어? 자, 그 다음 유형 7번입니다. 유형 7번. 엄마한테는 말씀드려야 돼. 일찍 끝난다고. 어차피 내가 엄마 통화할 거긴 하거든요. 그럼 어디 속이고 딴 데 가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자, 유형 7번이야. 혹시 목요일 날은 너희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도 있는데 언제야? 수요일만 일찍 끝나는 거야? 그럼 목요일 어차피 일찍 못 한다. 그럼 목요일 8시야, 8시 그러면은. 목요일 8시. 자,
유형 7번.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 나오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지만은 한번 보자 그냥. 같은 집합끼리 합해도 그냥 같은 집합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A 합집합 A는 A. 그냥 교집합도 그냥 여전히 A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공집합이랑 합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뭐가 나와? A 집합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다 이해되고 있지, 그치? 자,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거 찾아보라. 그러면 공집합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을 합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전체 집합 나옵니다. 다 됐어? 그 다음에 A랑 전체랑 교집합은 A 집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여집합의 여집합은 A.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뺄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것도 뭐 그냥 하다 보면은 잘 될 거야. 자, 822번 문제 풀어볼게. 옳은 거 찾아보자 그랬으니까 우선 1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랑 합하면 그냥 A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맞어. 그 다음에 얘도 B랑 B의 여집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맞습니다. 얘는 약간 복잡해 보니까 잠깐 넘어가 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은 뺄셈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 빼기 B랑 얘는 같지 않아. 그래서 5번이 우선 틀렸고, 자, 우선 이거 해볼까? 전체 집합이랑 B랑 교집합을 하면 얘는 B집합이 되는 거야. 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A 합집합 B가 될 거니까 A 합집합 B가 되는 게 맞겠지. 23번 문제 풀어봅시다. 23번. 뭐가 헷갈립니까? 우선은 한번 하나씩 해볼까? 그러면은 자, 우선은 여기는 전체 집합 빼기 B의 여집합 같은, 이건 전체에서 빼기 B 같은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전체 빼기 B, 그렇지? 거기다가 A를 교집합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냥 놔둬. 그냥 모양 이상한 자. 근데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체에서 B를 뺐기 때문에 여기 부분과 A랑 교집합을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밖에 안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뭐가 된 거야? A의 여기 애플 모양, 그냥 애플 모양. 얘는 애플 모양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얘도 애플 모양 맞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얘는 B 빼기 A의 여집합인 거니까, 자, 뺄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에서 교집합 바꿔본다, 그치?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비교집합 A가 될 거니까 얘는 확실히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선 3번이 달라, 그치?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자. 현재 얘는 얘랑 같다, 그치? 얘랑 같은 건 됐어. 얘 같은 경우는 A에서 A 교집합 B를 제꼈으니까 이만큼을 다 뺐어. 그러니까 얘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쵸? 3번이 틀린 거 이해됐어? 잘 안 보이면은 이게 그림 그려도 돼, 이렇게. 이게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자, 유형 8번 합니다. 유형 8번. 우리 지금 되게 쉬운 것들만 풀고 있는 건 알겠어? 그치. 쉬운 것만 풀고 있다. 나 오늘 가서 나 수학 잘하나? 재능 있나?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아니야. 그래도 돼. 아니야. 원래 있잖아. 원래 그런 게 있어. 공부도 그렇고 어쨌든 삶에는, 우리의 삶은 있잖아, 약간 허세도 좀 필요하긴 해. 그러니까 너무 허세만 있으면 안 되거든. 조금 필요해, 허세가.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 왠지 화학은 자신감이 있잖아. 화학은 약간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는 문제도 막 자꾸 도전을 하면서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치? 허세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잘하나 보다, 이런 허세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오늘 뭐 잘하고 있잖아, 그치? 자, 유형 8번 합시다. 유형 8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다와 같은 표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얘와 똑같은 말이야 라는 거야. 똑같은 뜻이야. A가 B에 포함된다는 이 말은 A 교집합 B가 A가 되는, 얘랑 겹치는 부분이 A가 된다. 그러면 얘가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B가 된다는 것도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고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없다도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야. 다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돼. 알았지? 얘도 A 빼기 B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얘랑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좀 잘 와닿지 않을 거니까 4번은 그냥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4번은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려봐봐. 자, A의 여집합에다가 B를 합했는데 전체가 됐대. A의 여집합에다가 B를 합했는데 전체가 됐대. 이거 보면 A의 여집합이 여기거든요. 여기야. 여기에다가 B는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합해졌으니까 전체가 맞지. 그치? 됐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약간 외워두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아까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지. A가 B에 포함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얘랑 자리 바꾸면서 얘랑 자리 바꾸면서 성립한다고 그랬죠. 됐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A가 B에 포함되면은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했어? 이거 자리 바꾸어서 B의 여집합 빼기 A 여집합도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됐죠? 자, 이거 가지고선 이제 또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그냥 네가 풀자. 825번 정답 구해봐봐. 아니 잠깐만. 봐봐. 문제에서 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 A가 B에 포함된다 그랬지.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놔야 돼. A가 B에 포함된다고 그러면은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놓고선 이제 A랑 B랑 합하면은 B, A랑 B랑 교집합은 A, A에서 B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가 B에 포함되면은 이것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거 봐봐. A가 여기야. B의 여집합은 여기야. 합하면 뭐 나와? 이 도너츠 모양 빠지잖아. 그치? 전체가 안 되는 거지. 5번이 틀린 거야. 예,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그냥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그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문제들은 뭐 A랑 B랑 아예 겹치지 않은 상태로 그릴 수도 있는 거야. A랑 B랑 교집합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려야지.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이렇게. 오케이? 자, 825번 문제 풀었고 2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7번 문제. 원래는 27번까지는 네가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이제 조금만 응용된 문제 풀어볼까? 원래 이제 여기 과정이 뭐냐면은 830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인데 이 830번 문제는 시험에 잘 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풀어줄게요. 그냥 이것도 별표 쳐놓고선 나중에 집에 가서 연습하는 거야. 이게 잘 들어봐봐. 이게 어떤 집합이 있는데 합집합 어떤 집합이야. 이거 합집합이 연산이 중요해. 근데 걔가 결과가 공집합이다 이런 거야.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이 집합과 이 집합을 합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공집합이래. 어떤 상황일 것 같아 이게? 그래,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야. 그치? 그래, 이 문제 다 푼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고 얘도 공집합이어야 돼. 이게 약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잘 못 풀거든요. 약간 뭔가 자꾸 이거 가지고 연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연산이 아니고 얘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그냥 얘랑 겹치는 게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공집합이라고? 그럼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A 빼기 B가 공집합이고 B 빼기 C도 공집합인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일까?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B 빼기 C도 공집합이야? 그렇다면 C라는 집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지. 근데 B에서 C를 빼도 공집합이지. 그치?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다음 중 얘와 같은 집합 찾아라 그랬으니까 A 빼기 C를 가요. A 빼기 C는 A에서 C를 빼서 공집합입니다. 합집합이야. 그 다음에 비교집합 C를 했어. 비교집합 C는 B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정답이 B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830번까지 연습 잘 해놓고 자, 유형 9번으로 갑시다. 유형 9번. 자, 만약에 서로소인 거,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과 같은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A랑 B랑 겹치는 게 없으면은 A에서 B를 빼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빠질 게 없어. 그래서 그냥 A 이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에서 얘를 뺄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겹치는 걸 뺀다고 했잖아. 그냥 겹치는 게 없잖아. 그렇지? 그냥 그대로 A. B 빼기 A도 그냥 그대로 B. 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온전히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 B의 여집합이 여기란 말이지. 그렇지? A가 포함되어 있잖아. 같은 이유로 B도 A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연산법칙을 써보자. 우리 여기 교집합으로 바꿔도 되지. 그럼 얘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러면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그렇다면 얘는 B 빼기 A처럼 보이겠네? 그러면은 A랑 B랑 현재 겹치는 게 없어? 그럼 B 빼기 A는 그대로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되니까 3번도 맞는 얘기죠. 이 됐어? (4번)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가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드머건 법칙을 써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뭐야? 공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의 여집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집합이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834번 문제.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분집합 A, B에 대해서 A하고 B의 여집합이 서로소다 이렇게 나와 있어. 학생들이 집합을 그릴 때 A는 이렇게 그리고 그럼 보통 A 여집합을 항상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놓거든요. 약간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려도 될 것 같아. 그럼 B의 여집합이라 나왔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봐봐. A가 여기에 있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얘가 B의 여집합 이렇게 받아들여. 이러면 돼. 이게 B의 여집합이야. 그럼 B는 어디야? 밖이야 그냥. B가 밖이야. 상관없잖아. 그치? 이렇게 풀어도. 자, 그럼 얘가 얘랑 서로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이제 해봅시다. A에서 B를 빼겠대. 그럼 B가 이 밖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B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얘가 B니까 A에서 B 빼고 나면은 공집합이 맞겠지. 됐어? 자, A 교집합 B야. A 교집합 B면은 A랑 이 밖의 부분을 교집합했어. 그러면 A가 나오겠네. 얘는 뭐가 된 거야? A야, A. A의 여집합 맞겠지? 니은번도. 자, 디귿번. A의 여집합 합집합 B야.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이 밖의 부분인데 이 밖에랑 B가 여기인데 합했어. 그럼 뭐야? 전체 집합이죠. 맞아? 그러죠? 그럼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 A가 됐으니까 얘는 결과가 A가 될 거니까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야 돼. 자, 10번 갈게요. 10번. 10번이야. 10번이야. 이거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개수 구하는 문제, 그거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개수 구하는 문제랑.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 A 집합을 다 구해봅시다. A 집합은 24의 약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자, B 집합은 6의 약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1, 2, 3, 6이 됩니다. 자, 이놓고선 A 교집합 X가 된다라는 것은 A랑 X랑 교집합했더니 그대로 X가 나왔다는 것은 X는 A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됐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X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얘네들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거야. X라는 애들은 얘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자, 그러고선 A 교집합 B라는 집합을 구하자. 그럼 얘랑 교집합을 그냥 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구하시면은 1, 2, 3, 6이지. 1, 2, 3, 6. 됐지? 그럼 얘가 1, 2, 3, 6인데
1236 합집합 x는 그대로 x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1236이 x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되겠니 이거? 그럼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근데 x는 뭐라고? 얘네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아까 풀이해준 것처럼 x는 이런 집합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뭐 한다고? 얘네들을 갖다가 집어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반드시 얘는 들어있어야 돼 이런 뜻이라고. 알겠니 이거? 그러면은 1하고 2하고 3하고 6은 무조건 넣을 거고 나머지 4, 8, 12, 24가 선택되는 거야. 2의 4제곱계가 나오죠. 그래서 2의 4제곱계에서 16개가 정답입니다. 알겠지? 340번 문제 해볼까? 40번. 구했어? 좋아. 이거 개수 구하는 거는 좀 이해한 것 같긴 하다. 좀 어려운 문제들은 올림푸스에 있는 문제로 갑시다. 자, 유형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11번. 그러면은 네가 이걸 확실히 이해했으면은 지금 이 문제들 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 자, 전체 집합은 12하의 자연수래. 근데 A하고 B에 대해서 봐봐. A 집합은 12하의 소수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A 집합은 12하의 소수니까 A 집합은 2, 3, 5, 7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씨 아까운데. 자, 그래서 A랑 B랑 교집합을 해가지고 걔가 공집합이 된대. 그 말은 이 B는 얘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치? 집합 B의 개수. 그럼 12하의 자연수 중에서 2, 3, 5, 7은 다 빼고 나머지 6개 가지고 선택하는 거지. 2의 6제곱계가 정답. 이해됐습니까? 자, 851번 문제 풀어볼까? 됐어? 자, 오늘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하는데 이거 집합 오늘 딱 배운 것만 하면은 복습을 목요일날 수업인 거니까 뭐 나쁘진 않겠다. 목요일까지 꼭 복습해야 된다. 이해 잘 됐어 오늘 수업한 거?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네가 이해 잘 되면 뭐라고 했지? 내가 설명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 아니 그 말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혼자 하면은 잘 안 돼 또. 알았어? 그러니까 복습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건 맞아. 자, 857번 문제를 봐봐봐. A가 1, 2, 3, 4, 5래. 근데 3, 4 교집합 X가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X에는 잘 들어봐봐. X에는 3 또는 4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이런 뜻이야. 봐봐. 3, 4랑 X랑 교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 공집합이 안 돼야 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X에는 반드시 3이 있던지 아니면 4가 있던지 있어야 된다고. 둘 다 있어도 되는 거고. 그치?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경우의 수 문제 할 때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 그거 어떻게 구했었지? 전체에서 아닌 케이스를 뺐던 거 기억납니까? 그치? 우리 이 다음으로 배우는 내용 중에서 뭐가 나오면 명제도 배우거든. 학교 수학 수업 들어? 그 명제 하지 말고 수학은 있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생각해봐봐. X가 2이다. 이 문장하고 X는 2가 아니다. 이 문장 중에서 우리는 다루기 쉬운 건 얘야. 얘는 확실히 X는 2잖아. 그럼 얘는 뭐야? 2가 아니면 뭐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기 쉬운 건 얘란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이 케이스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치?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경우수 문제 풀 때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들인 거야. 이해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x가 3, 4랑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케이스를 구할 거야. 그럼 x는 얘랑 얘랑은 빠질 거고 1, 2, 5 가지고 선택할 거니까 몇 개 나와? 2의 세제곱기니까 8개 나오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정답은 얘가 아니고 전체에서 이걸 뺀다는 거지. 그럼 전체는 얘네 가지고 만든 전체 집합은 2의 5제곱기야. 32개야. 32개에서 8개 빼가지고 얼마 된 거야? 24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참고로 이거 있잖아. 이거 진짜 계산 실수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 2의 5제곱에서 2의 3제곱을 빼가지고 2의 2제곱 이루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실수 안 해? 안 한다고? 너 나중에 한다 이거 봐라. 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많이 봤어. 정말 많이 봤어. 이거 아니야, 알았지? 이러면 안 돼. 자, 857번 문제 했으니까 858번 문제 풀자. 858번. 858번 문제. 자, 여기 이 문제까지 풀게요, 오늘은. 그러면은 858번까지.